저는 한명자입니다. 올해 70살이에요. 22에 밀가루 반죽을 배웠고 70에 이르러서도 새벽에 국물을 올립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손맛이라 부르면 그게 제 삶의 답이었죠. 남편은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큰아들 도훈이는 건축회사 과장이고 둘째 지훈이는 학원을 운영합니다. 막내딸 서연이는 간호사예요. 평생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했죠. 제 가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튀김을 뒤집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했어요. 국자도 자꾸 미끄러졌어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싶었죠. 하지만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초기 파킨슨으로 보입니다. 약물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면 일상은 유지 가능합니다. 초기, 유지 가능.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복도에서 깊은 숨을 쉬었죠. 손에는 진단서와 함께 낙상 위험, 삼킴 주의라고 적힌 안내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결심했어요. 집안 안전공사를 하기로요. 손잡이도 달고 미끄럼 방지도 하고 낙상 센서도 설치하기로 했죠. 주 3회 재활치료도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월 120만 원 정도 예상됐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다음 주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세 아이 모두 왔어요. 집에 손잡이 설치하고 재활받을 거다. 비용은 내가 해결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도훈이가 먼저 말했어요.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잠깐만 쉬세요. 회사에 알아보면 기부단체도 있고. 지훈이도 거들었죠. 엄마, 밖에 나가다 넘어지면 큰일 나요. 가게는 당분간 접으시고요. 서연이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치료는 꼭 하셔야 해요. 환경 개보수도 필요하고. 그런데 도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병 알렸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괜히 주변에서 왈가왈부해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체면과 소문이 치료보다 중요한 거였죠. 저는 말없이 진단서 봉투를 쥐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연금형 의료 돌봄 신탁을 안내받았어요. 매달 생활비와 치료비를 자동으로 배분해주는 장치였죠.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내 돈, 내 치료, 내 안전. 아이들 허락이 아니라 내 서명으로 산다. 도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정신이세요? 그런 계약 왜 하세요? 나중에 우리. 저는 끊기 직전에 말했습니다. 그 나중보다 오늘 넘어진 내가 더 급하다. 신탁 계약에는 낙상 센서와 재활 우선 지출 항목을 체크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이었어요. 가게에서 국자를 떨어뜨렸죠. 손이 또 떨렸습니다. 저녁에 집 욕실 문턱에서 미끄러졌어요. 손목을 삐고 얼굴에 작은 멍이 들었죠. 다행히 센서가 울어서 이웃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서연이한테 전화했어요. 괜찮다. 센서가 울어서 금방 이웃이 올라왔어. 그런데 도훈이가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가게 당장 접으세요. 엄마 혼자 결정 금지. 지훈이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성년 후견 신청도 알아볼까요? 엄마 판단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내가 의식 또렷한데 누굴 후견하겠다는 거냐? 보호라는 명분으로 저를 통제하려는 거였어요. 냉장고에 붙여둔 넘어짐 조심 메모가 찢겨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가 찾아왔어요. 주방에서 이야기했죠. 엄마, 후견은 판단 능력 상실할 때 하는 거야. 엄마는 초기고 치료하면 충분히 지내요. 재활같이 갈게.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너라도 내 얘길 듣는구나. 형들 설득은 내가 할게. 대신 안전공사부터 맞춰요. 서연이가 다독여줬어요. 다음 날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를 설치했습니다. 센서 작동도 테스트했죠. 신탁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됐어요. 일주일 뒤 가족 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식탁에 모두 모였어요. 내가 원하는 건 유산이 아니라 일상이다. 재활받으며 낮에는 가게 반나절만 연다. 손님들이 사장님 괜찮으시죠 묻는 그 말이 내 치료다.
제가 말했습니다. 도훈이가 또 말했어요. 엄마, 체면도 좀. 체면이 사람 목숨보다 비싸냐? 제가 쏘아붙였죠. 지훈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겁났나 봐요. 엄마 넘어질까 봐. 서연이가 말했어요. 겁나면 도와. 대신 막지는 마.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안전공사 유지, 재활동행, 가게는 점심까지만. 대신 밤 약은 꼭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 성사. 도훈이가 일어나더니 냉장고로 갔어요. 바닥에 떨어진 넘어짐 조심 메모를 집어 다시 붙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주 3회 재활을 받고 하루 4시간만 가게를 엽니다. 어느 날 손님이 쪽지를 남겼어요. 사장님 국물 맛 오늘도 이깁니다.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났죠. 병은 숨길 게 아니라 돌볼 것입니다. 돈은 쌓을 게 아니라 써야 할 때 쓰는 거예요. 가족은 재산으로 묶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잇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 삶의 브레이크를 잡고 있나요? 오늘 제 삶의 운전석은 제가 다시 앉았습니다. 초기 파킨슨은 치료와 환경만 갖추면 일상을 지킬 수 있어요. 숨기기가 아니라 돌보기가 답이었죠.